그다음에 이제 강훈 작가도 있고 워낙 그냥 뭐 말 그대로 명성도 있으시고 작품 꾸준히 많이 오셨는데 부른 작업 오래 하셨잖아요. 네. 오래 하셔도 지겹진 않으셨어요. 이름에 운치가 들어있기도 하지만은. 그래 부른 작업을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90년대 어떤 정부권에서 이데올로기 변화가 심했잖아요. 그런 어떤 그 20세기 유토피아가 붕괴되면서 좀 더 항구적인 어떤 요소를 좀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원형을 찾기 위해서 그 진도를 가가지고 신분붓을 보면서 뭔가 산자와 죽은 자를 그냥 만나게 해주고 그 입구 쪽에 황산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진도로 올라가면 황산면을 거쳐서 가거든요. 거기 뭐 연둥이라든지 오놀이라는 그 곳에서 되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된 겁니다. 마치 호수와 같은 바다를 보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구름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여러 가지 그 해남 풍경을 마치 그 빈센트 반 고흐가 되듯이 그 낮은 구름과 성황과 뭐 묘지와 길을 이렇게 그리면서 기행적 풍경을 좀 그려봐야 되겠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미천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정말 좀 낙담하면서 내가 이런 작업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되게 조금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창가에서 겨울에 앉아 있는데 계속 구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다. 근데 왜 당신은 그 구름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게 됐느냐? 이게 구름을 계속 반복만 한다는 게 재미가 없겠죠. 금방 질려버리겠죠. 근데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차이를 느낀 거예요. 바람과 구름과 빛이 이렇게 어우러지면 시적인 어떤 영상이 풍경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게 내 마음에 어떤 풍경이 들어가기도 하고 기후에 따라서 어떤 그 가벼움과 무거움 되게 그런 영향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게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이 좀 바뀌면서 어떤 수행의 입장으로 가기도 하고요. 조그만 파티클이 모여서 종이를 아주 얇은 종이를 잘라 조그만 파티클이 모여서 거대한 하늘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요소들이 어떤 유화로 그렸을 때하고 또 다른 점 하나하나를 붙여가면서 어떤 나와 내 인생사의 어떤 시간성을 좀 담아보고 싶다. 다 자연히 그게 어떤 기도 작업이 되는 거더라고요. 시간을 좀 초월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을 잊어야 되겠죠. 붙이다 보면 잊게 돼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까지 가는 경기도 되게 좀 제법 기도 좀 하는 수행을 하는 쪽이라고 그러는데 작업하다 보면 모든 작가분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집중하다 보면 시간, 공간 이런 걸 좀 초월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구름을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반복과 차이입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유화로 그렸던 것도 굉장히 좋았지만 한지 강신이 굉장히 좋았던 게 이 구름이 아래에서 보면은 하나의 덩어리가 안 보이지만 비행기 타고 창가에 이렇게 구름 와서 보면 이게 입자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작가님이 이렇게 한지로 붙인 걸 보면서 그런 구름의 입자의 느낌 이런 것도 좀 개인적인 그 취향인 거죠. 그런 쪽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된 계기나 또는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되게 그 관조적인 입장에서 삶으로 내려온 거죠.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도림미술관에서 보여줬던 것은 구름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 구름이 딱 지나가는 자리에 공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학적인 공기가 아니라 제 마음의 공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냥 모든 시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군대에 있어서 전방에 철책근무 쓸 때는 분단의 공기를 느꼈고 IMF 때는 경제적인 공기를 느꼈고 지금 같은 시대 때는 코로나 공기를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와서 항상 그 마음도 항상 공기처럼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어떤 경계에서 이번에는 그러면 마음을 한번 표현해보자. 구름이 지나간 빈 공간에 공기를 통해서 마음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내가 회화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됐고 그렇더라면 우선 나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들은 어떤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앨범 같은 거예요. 그냥 꺼내서 보고 기억을 이렇게 꺼낼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반면에
반려견은 어떤 장면에서 성격이 그냥 팍 갑자기 표피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미처 피하기만 했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렇게 그 패닉 상태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말 못할 기억들을 한번 써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마 계기가 됐던 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울증.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사별하면서 느꼈던 우울증들이 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작업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극복이 됐더라고요. 근데 딸 아이는 극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울증이 좀 심하고 그래서 그런 딸의 어떤 그 애로를 얘기하길래 제가 정신과 한번 그 친구를 통해서 한번 그 추천해서 갔더니 딸아이가 가려고 하다가 그냥 저한테 온 거예요. 아니 나와 너무나 유사한 증상이 있는 아버지가 치유가 됐는데 내가 왜 상담센터를 가야? 그래서 아 좋아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딸아이하고 같이 그 얘기를 일주일 있다 하면서 굉장히 그 치유가 됐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었어. 그러면 나는 이걸 캠퍼스에 옮기겠구나. 웬거는 캠퍼스는 내 피부에 다시 페인팅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었고 또 구도설 작업하면서 아픈 상처들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객관화된 겁니다. 그게 아픈 상처가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 도레미술관에서 그 봤던 분들 또 오스틴에 봤던 분들도 내 그림을 통해서 누구나 말 못한 어떤 상처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내 그림과 어떤 매개를 통해서 대면하면서 치유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작품이 그 추상 작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난 추상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마음에 대한 릴리티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쓰고 지우고 그랬잖아요. 스크래치 기법으로 젓가락을 통해서 이렇게 써 나가는 겁니다. 긁어내는 거죠 일종의. 아, 굉장히 그 긴 스토리였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사연을 알지 않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추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강훈 작가님 마음속에 있는 구름을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보면 그 물감이 이제 덧칠이 많이 돼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약간 얇은 커튼 뒤에 있는 실루엣 그런 것들이 좀 보였어요. 그림에. 제가 제대로 봤나요? 제대로 보였어요. 네. 이 구름이 지나간 빈 공간에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되게 중의적으로 어떤 그것을 여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행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그 시각적 촉감을 이용했던 것. 이런 시각적 촉감을 이용했던 것은 회화로서 어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낄 그 만지는 듯한 그런 어떤 저용어법을 좀 쓰고 싶었습니다. 시각적 촉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네요. 시인들도 공감각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많이 쓰죠. 예.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공감각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